2020년 1월 12일 필리핀 마닐라 외곽 카비테주 타가이타이에 있는 타라산이 폭발한 가운데 화산재 구름 사이로 치솟는 화산 번개가 포착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화산 폭발 초기 단계에서 일어나는 이 미스테리한 현상은 2013년 일본 가고시마현에서 화산이 폭발했을 당시에도 흘러내리는 용암위로 번개가 번쩍이는 모습이 생생하게 카메라에 잡혔고, 2015년 칠레 칼부코 화산에서도 목격된 바가 있는데 당시 정확한 원인을 밝혀내지 못해 미스테리한 자연현상으로 거론되고 있었는데요. 2016년 독일 미넨대학교 연구진은 이 화산 번개가 화산 폭발 시 잿구름의 중심에서 발생한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화산이 폭발할 때 땅속에 고여있던 마그마가 흘러나오는 용암은 물론 고체 상태의 화산탄과 기체 상태의 화산가스 등이 분출되는데, 이 중 용암과 함께 분출되는 화산재가 공중에서 마찰을 일으키면서 정전기가 발생하고 이 과정에서 번개가 만들어진다고 밝혀졌습니다. 마치 애니메이션을 보고 있는 듯한 이 도시는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베네수엘라의 카타툼보입니다. 이 번개비는 카타툼보와 마라가이보가 만나는 지점에서 일어나는데 하루에 10시간, 1년에 160번 이상 번개비가 내리며 많이 내려칠 때는 1분에 60번 이상 내리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 카타툼보 번개는 고도 6000m 상공에서 발생한 강력한 폭풍 구름에서 생성되는데요. 카타툼보 지역은 마리카리보 늪에서 만들어진 가스와 안데스 산맥의 바람에 의해 서로 마찰이 일어납니다. 마라카이보 호수와 주변 늪지위로 불어온 습한 바람이 높은 산맥에 가로막혀 마라카이보 분지에 다 모이게 되는데, 이 고온 다습한 공기덩어리에서 전하가 만들어지며 산 능선을 따라 상승하면서 불안정해져 번개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게다가 호수 밑에 매장된 석유에서는 가연성 가스가 발생하는데 이 가스가 이 현상을 더욱 가중시킨다고 합니다. 번개를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시기는 4월부터 11월까지이며 특히 여름철엔 더 자주 볼 수 있어 베네수엘라의 관광지로 아주 유명합니다. 번개의 빈도는 매년 달라지는데 2010년 1월부터 3월까지는 가뭄으로 인해 한 번도 번개가 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카타툼보는 짧은 시간에 가장 많은 번개가 치는 곳으로 기네스북에 등재되어 있고 현재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하려 노력 중이라고 합니다. 번개는 구름과 구름, 구름과 대지 사이에서 일어나지만 구름 위쪽의 상층 대기에서도 번개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일반 번개의 약 1000배 큰 규모를 가지고 있어 메가 번개라고도 불리우는 이 상층 대기의 번개는 100년 전부터 목격담이 전해져 왔는데요. 지난 수십 년 동안 비행기 조종사들은 구름 위에 흘러내리는 빨간 불덩이와 토르의 번개 같은 구름에서 치솟는 파란 불기둥을 목격했다고 보고했지만 사람들은 조종사들이 환각 상태에서 헛것을 본 것이라며 이를 믿지 않았습니다. 조종사들은 미친 사람으로 보여지는 것이 불편해 이 메가번개를 못 본 척 하기도 했는데, 이 메가번개는 여객기가 견딜 수 있는 설계 한계보다 6배나 강력한 타격을 하기 때문에 조종사들이 가장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 메가번개의 실체가 조금씩 드러나면서 그간 미스터리로 남겨진 많은 여객기 사고의 원인이 메가번개의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에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최초의 발견은 1989년 7월 6일 미국의 미네소타 평원에서 과학자 로버트 프란치에 의해 촬영되었는데요. 이곳에서 250km 떨어져 있는 뇌운 위의 하늘에서 빨간 불덩이의 메가번개 스프라이트가 촬영된 것입니다. 이 발견으로 환각으로만 여겨지던 메가번개에 대한 연구는 박차를 가하는 계기가 되었는데, 우주 왕복선에서 지구 상공을 촬영한 영상에서도 스프라이트의 존재를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폭풍이 피어오르는 밤이면
과학자들은 로키 산맥 위에서 폭풍 위쪽 하늘을 향해 고감도 비디오 카메라로 연신 촬영을 해대기 시작했고, 그로부터 10년 동안 1만 개 이상의 스프라이트를 관측할 수 있었는데요. 이 스프라이트는 눈 깜빡할 사이 약 250ml초보다 짧은 시간인 10ml초에서 100ml초 가량만 지속이 되어 그간 관측되기가 너무 어려웠고, 전리층 하부인 고도 90km에서 고도 15km 근처의 뇌운 정상까지 초속 1만 km로 내려치는데, 그 직경은 40km 이상으로 펼쳐집니다. 대부분의 벼락은 뇌운 아래쪽에 쌓인 전자가 지상으로 쏟아지면서 생기지만, 이 현상은 지상에 있던 전자가 뇌운 꼭대기로 치솟으면서 양전하와 만나게 돼 전리층에 있던 양전하가 뇌운으로 내려오면서 산소와 충돌해 붉은 빛을 낸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상층 대기의 메가번개는 블루제트, 자이언트 제트라 불리는 번개인데요. 1989년 10월 21일 우주왕복선 아틀란티스가 호주 상공을 지나며 대형 폭풍을 촬영한 비디오에서 발견된 네온에서 치솟는 로켓과 같은 번개였습니다. 이 번개는 파란 빛을 내 블루제트라는 이름이 붙여졌고, 네온의 정상 고도 15km에서 초속 100km로 고도 50km까지 솟구쳤습니다. 이 블루제트는 0.1ml초에서 1ml초의 지속시간을 가져 스프라이트보다 더욱 관측이 어렵다고 합니다. 이후 과학자들은 블루제트 5개가 고도 90km까지 솟아오르는 새로운 메가번개 자이언트 제트를 관측했고, 아래쪽은 블루제트, 위쪽은 스프라이트로 추정해 과학자들은 잡종 번개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블루제트는 뇌운과 상관없이 발생하고 우주에서 날아오는 중성 미자에서 찾는 이론도 생겨 우주에서 치는 번개라고 불리우기도 했는데, 아직까지 정확한 원인을 찾지 못했고, 1990년 10월 7일 우주왕복선 디스커버리호는 고도 100km 상공에서 지름 400km의 도넛 모양의 엘브스라는 이름을 가진 메가 번개를 발견했는데, 이는 대기강 속의 섬광이라는 표현만 있을 뿐 어떠한 이유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구상번개는 현대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으로 몇 세기 동안이나 원인을 밝혀내지 못한 미스터리로 남아있는 초자연현상입니다. 이 구상번개는 1638년에 최초로 발견되었다고 기록되었는데요. 큰 불의 공이 영국 교회의 창문을 통해 들어와 2개로 나누어져 하나는 창문을 통해 나가고 하나는 교회 내부에서 사라졌는데, 이로 인해 서양에서는 이를 악마가 내린 지옥의 불꽃이라고 묘사했습니다. 18세기 천둥 구름에 전하가 포함되어 있음을 증명했던 독일의 물리학자 게오르그 브렐름 리치만은 폭풍에 대한 절연봉의 반응을 계량화하는 실험을 하던 도중 공처럼 생긴 번개가 나타나 사망하고 말았는데, 이는 인류 역사상 전기 실험을 하다 사망한 최초의 사람이 되었고, 현대 교류 전기의 기틀을 마련한 니콜라 테슬라는 1899년에서 1900년 콜로라도 스프링스의 실험실에서 공을 번개로 만들었다고 보고되었는데, 하지만 그 이후로 그 누구도 단 한 번도 그 실험을 재현할 수 없었고, 결국 1904년 3월 5일 니콜라 테슬라는 불덩이를 본 적이 없다 라고 밝히며, 불덩어리를 만들어내지 못해 실망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이 행성은 엄청난 광대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며 전류는 사실 작은 에너지 중 하나일 뿐이고 인류는 개미와도 같은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이 구상번개의 지름은 대략 10cm에서 몇 미터까지 이르는데, 폭우가 내리는 날은 물론 비가 내리지 않는 날, 지진이 일어날 때도 목격되고, 과학자들은 이 구상번개를 설명하기 위해 여러 가지 가설을 만들어냈지만 아직까지도 과학적으로 입증 가능한 데이터는 부족합니다. فك انا مو واحد في الجامعه